이번 시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부동산을 잘 모르는 지방 사람들이라도 서울 강남구의 대치음마아파트는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이 대치음마는 재건축 층수 규제 때문에 서울시청과 강남구청이 서로 날선 대립각도 세운 적이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재건축이라는 용어를 언급하기만 하더라도 연일 이슈되는 것이 바로 대치음마 아파트입니다. 즉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에 따른 호가 상승과 규제 강화에 따른 호가 하락이 바로바로 영향이 받을 정도로 대치음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파트 중 하나입니다. 대치음마가 어떤 식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느냐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 전체의 주택시장에 판도가 달려있다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대치음마 아파트의 역사를 통해 배우는 재건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이야기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음마아파트를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을 하면 한보음마아파트라고 뜹니다. 한보음마는 IMF 때 도산한 한보그룹의 모태인 한보주택에서 지은 4,424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1960년대 후반 강남 개발이 시작되면서 한강 이남에 대형 주거지를 짓게 되는데요. 원래 음마아파트 부지는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저습지라 알려져 있죠. 당시 한보주택은 이 부지를 사들이고 음마아파트를 지으면서 부동산 규제로 분양이 잘 되지 않으면서 도산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때마침 찾아온 오일쇼크로 돈의 흐름이 안전자산이라고 인식되는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한보는 음마아파트 준공으로 70년대 후반 그 당시에 2천억이라는 현금을 손에 넣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황당한데 일반적인 대기업은 그 당시에도 그들만의 사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보그룹 본사는 음마아파트 상가 3층에 있었다고 합니다. 고 정태수 회장이 목수가 자기 집을 가지면 망한다고 믿어서 그랬다는 썰이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니고요. 음마아파트가 입주하던 1979년에 강남에는 초가집이 있을 정도로 농가 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때 음마아파트는 110V 전기, 보일러, 엘리베이터 등 최신 설비로 계획을 했고 시형 아파트나 주공 아파트와 달리 30평대의 중형 평수로 지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음마아파트 역사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음마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단계는 계획 수립 단계, 시행 단계, 사업 완료 단계 이렇게 3단계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된 상태입니다. 추진위는 2003년에 설립되었고 벌써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재건축 소요기간이 약 9년인데 음마아파트는 재건축 단계 중 극초기 단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마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 강남구청은 긍정적으로 보고 추진하려고 하나 서울시청에서 번번이 부결시켰죠. 박원순의 부동산 정책과도 상충이 많이 되는 원인도 있었고요. 가장 처음 부딪힌 사건은 음마아파트 도로 폐지건입니다. 단지 내 15m 도시계획 도로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도로가 존치된 상태로 재건축이 들어가게 된다면 단지가 3개로 나뉘어지게 되는 이유로 세대수가 감소될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민으로서는 반드시 없애야 할 숙제였죠. 2010년 본 도로를 기본계획으로 수립한 서울시는 만약 도시계획 도로를 폐지한다면 특혜 시비에도 휘말릴 수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결국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지만은 도로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음마아파트는 당초 49층 초고층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나 서울시는 203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퇴짜를 놓았습니다. 음마아파트는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시 기본계획상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층수 제한이 35층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주민총회를 거쳐 어쩔 수 없이 35층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으로 다시 제출하였지만은 서울시는 또 반려를 하게 됩니다. 총 4번의 반려였죠. 상황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자 음마아파트에서는 1대1 재건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존 추진위 구성원 일부가 재건축 속도를 더욱 올리기 위해 1대1 재건축으로 선회하자는 목적을 띤 음마아파트 소유자 협의회를 출범시키게 됩니다. 첫째, 임대아파트 의무화 등 각종 규제를 피할 수가 있고 둘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대1 재건축이라 해서 쉽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35층 기준으로 서울시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비안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49층으로 짓는 당초 설계안을 만드는데 비용이 150억이나 들었기 때문에 이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려면 상당한 설득력도 필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음마아파트를 매수해서 재건축까지 성공하게 된다면 수익이 얼마나 창출될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평 기준 매매가가 19억, 전세가가 5억 2천이라 가정을 한다면 전세기구 매입 시 부대 비용 포함해서 15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대출은 없다 가정하고요. 최종 용적률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네이버
블로그 신사람님의 글을 보니 265%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재건축 전문가이신 신사람님의 블로그는 제가 링크로 달아두겠습니다. 용적률을 265%까지 상향시키면 추가 분담금 발생은 없고 조합 청산 시 환급금도 3,600만원 받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대치음마 인근의 레미안 대치 팰리스가 26억 정도 호가로 나와 있는데 재건축 완료 시점을 10년 뒤라고 하고 30억까지 오른다고 치면은 현재 기준에서 11억 정도의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이 있어 세금을 얼마큼 부과할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4억에서 5억 정도 세금을 낸다고 하면 5억에서 6억 정도 버는 것인데 굳이 이 정도 현금을 투자해서 10년 기다리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투자 시 관리처분 인가 시점이 가장 안전하나 수익 차익이 낮고 사업 시의 인가 시점을 노리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 재건축이나 재개발 투자를 간략하게만 알고 있고 목돈이 묶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 투자 성향과는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최고 위치 중 하나인 대치음마아파트의 역사로 보는 재건축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같은 시점에 오히려 정부가 규제를 풀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서 공급이 살아나게 했으면 합니다. 서울이 국제도시로서 그 위상을 더욱더 높이려고 한다면 오래된 지역, 오래된 건물을 신속하게 탈바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이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본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